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동차 안전하게 타기 시간입니다. 겨울철을 대비한 예방 정비로 자동차의 불량 연료의 실태와 함께 또 불량 연료를 사용했을 때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또 좋은 연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동원 명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장님, 이 자동차의 경우에 이 겨울철 연료 관리를 잘 하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거든요. 이 연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일단 좀 궁금한데, 뭐 연료 하면은 이제 주유소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주유소는 뭐 다 같은 주유소 아닌가요? 뭐 주유소마다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명장님? 예, 겨울이든 여름이든 자동차 연료 관리란 자체는 연료 탱크 안에 충분한 연료가 있어야 이제 자동차 어떤 기능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 예. 또 좋은 연료라고 하면 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옥탄가, 뭐 시탄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높아야 좋은 연료로 할 수 있는데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연료에다 불량 연료를 섞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운전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일반적으로 뭐 운전자들은 주유소든 브랜드만 믿고 연료를 선택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의 어떤 양심이 아닐까 싶네요. 대표자들의 양심. 일부 주유소에서 이제 가짜 연료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뉴스를 종종 이렇게 또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예. 이 가짜 연료가 이게 뭔지, 이 가짜 연료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가짜 연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주유소를 봤는데요. 네. 불량 연료 그러면 이제 흔히들 이제 운전자들은 사실 모릅니다. 그 자체가 불량 연료 그러면 가솔린에다 이제 페인트용 신라를 혼합한다든지. 아, 신라. 예. 예.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경유에다 이제 난방유 등유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요? 이러한 어떤 불량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착가점이라고 그러죠. 착가점이 낮아가지고 폭발함이 높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이상 연소로 인해서 엔진과 연료 장치 이제 치명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디젤 차량, 이제 커먼레일 같은 경우는 엔진뿐만 아니라 뭐 연료 장치 고압 펌프라든지 인젝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연료 선택을 잘 해야 되겠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자동차 이제 100여 대가 고장을 일으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100여 대 고장이 다 혹시 그 가짜 연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요즘에도 그 가짜 연료를 파는 주유소들이 많나 봐요, 명장님. 에? 지금은 좀처럼 많이 이제 사라졌는데요. 예. 실제로 어떤 인터넷에 우리가 어떤 불량 주유소를 검색해 보면 운전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받은 주유소가 대부분 5년 안에 약 1,400업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제 말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주유소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내부 수리 중이라고 써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봤어요. 내부 수리 중. 예. 근데 실제로 수리는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수리 중이라고 편만을 썼는데 이 부분도 행정처분에 어떤 적발돼서 아마 주유소 주인은 어디 가서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가 불법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주유소가 문 닫은 건데 그걸 이제 잠시 내부 수리 중이라고 이렇게 가리는 거네요, 그걸? 가려야지요. 소문이 나니까요. 아니 왜 정직하게 돈 벌면 되지 그걸 왜 뭘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은 뭐 이득이 많이 남나 봐요, 명장님. 에? 뭐 실제로 보면 이제 흔히 디젤차 같은 경우인데요. 예.
뭐 경유와 이제 어떤 등유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등유를 소량을 넣었을 때도 엔진에는 뭐 크게 뭐 어떤 영향 미치는 못 느끼지만은 많이 넣었을 때는 실제로 많은 그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자체는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명장님? 예. 휘발유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데 내 차량에 깜빡 잘못해가지고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차가 경유차인데 가솔린을 넣어가지고 큰일 날 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명장님. 뭐냐면은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었다가 그건 바로 그냥 기름을 빼면은 차가 운행이 되는데, 네. 경유차에는 가솔린을 넣었다가는 그냥 그건 폐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실제로 혼유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 휘발유든 뭐 디젤, 경유든 간에 혼유가 된 상태 내에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요. 실제로 연료를 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내가 모르니까 가다가 뭔가 차가 이상하니까 옆에 갓길에 섰다가 보니까 아차, 내가 경유를 넣었구나, 아니면 내가 휘발유를 넣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근데 그럴 경우에 경유차가 더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경유는 전번주에 얘기했지만 이제 인젝터 고압 펌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윤활 장력을 경유가 합니다. 근데 휘발유가 섞인다면 이제 윤활 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고압 펌프나 인젝터에 이제 영향이 미친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시동 걸어가지고 한 2, 3분 정도 가서 차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다시 연료를 다시 책을 넣고 그다음에 관련 같은 어떤 필터를 교환을 하고 후에도 실제 자동차는 사실 이상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이상이 없다고요? 예. 근데 이제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도중에 이럴 때는 이제 메이커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뭐 소량 넣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5분 정도 주행했을 때는 실제로 뭐 차에는 크나큰 영향은 사실 없다고. 경유차나 휘발유차나 반대로 혼유했을 때 그렇게 뭐 차를 폐차시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 5분 정도 운행할 때는. 네, 절대 아니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명장님께 좀 여쭤봤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좀 명장님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또 말씀 듣도록 할게요, 명장님. 고맙습니다, 명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 했습니다.